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집에 못 가시기에 네, 잡아두고 있다가 정말 빨리 와주셨어요. 네. 요즘 뭐 염블리, 네.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많고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뭐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비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하는 일을 방송에 보여준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처음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정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제가 뭐 물론 밤에 좀 잠을 못 잡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모아다가 한 번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도 되고 투자하는데 좀 뭐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제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쉽게 좀 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대신해준다는 그런 좀 느낌 때문에 좀 이렇게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좀 그 그런 생각. 별명도 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첫 별명은 그냥 염탐정이었어요. 탐정처럼 여기저기 뭐 정보를 그러다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좀 고마워 보이셨나 봐요. 근데 몇몇 분이 이제 우리 대신해서 정보를 알아내고 이게 수고해준다. 그리고 또 뭐든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염불리라고 갑자기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퍼지는 바람에 염불리가 됐습니다. 주식시장과는 잘 안 어울리는 별명인 것 같은데. 네, 너무 뭐 감사하죠 저는. 요즘이 아니죠. 지난주부터 네. 뭐 상담이랄까요?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보시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아이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지난주 네. 금요일 날이 가장 이제 많이 또 저도 전화도 받았고 네. 제일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그러니까 네. 지난 금요일 일주일 전만 해도 이제 4천, 5천 갑니까? 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질문이 네.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바뀌어 버렸어요. 네. 이제 2,600 가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뭐냐면 지수 등락에 따라 개인 투자자 심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이제 그런 질문들 받고 이거는 팔아야 될 조정이 아닌 것 같다는 좀 약간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 사실 바닥이거든요. 또 그렇죠. 많은 분들이 흥분하면. 네. 근데 그 전주는 또 많은 분들이 너무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시장이 저는 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빠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고점 대비하면 3개월 연속 올라가지고 한 45% 오른 거예요. 코스피가. 이거는 지수가 3개월 동안 45% 오른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정이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쉬었다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매일 주식을 사면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젖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영원히 올라가는 거야. 내가 사도 누군가 또 사주겠지. 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3,200부터 막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마도 그 최근에 네.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좀 더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그죠. 큰 하락을 좀 네. 보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저희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주식 하락의 이유를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그 공매도 숏 커버링을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데 네. 꼭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게 사실 그거는 뭐 헤지 펀드들이 이제 미리 팔았다 뭐 그 네. 정도의 얘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경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그게 저는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뭔가 조정을 받고 싶은데 어떤 빌미가 좀 필요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헤지 펀드의 뭐 약간의 청산설, 베트남 증시가 한번 또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가 맞물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있었던 일이 중국의 단기 금리가 너무나 올라가더라고요. 네, 급등했는데 오늘은 안정됐어요. 오늘 빠지니까 증시가 바로 위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 지금 미국의 그 게임스탑 이슈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증시가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의 금리는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의 원인은 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거는 유동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민감해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뭐냐면 미국의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아니면 네. 중국이 지난주에 긴축을 했다. 이러니까 증시가 3천을 깼는데 오늘 중국 금리가 안정감 찾으니까 네. 바로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좀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배경은 돈이거든요. 네. 돈의 힘이 꺾이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공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늘은 또 완화가 되니까 네. 증시가 오른 것 같아서 유동성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건 사실 그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네. 나오느냐. 거기서 혹시 뭐 돈 푸는 걸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거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FMC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게 너무 높아졌어요. 기대치가 그러니까, 너무 높았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아 이번에도 연준이 그러니까 흔히 그런 비유들 많이 하더라고요. 연준을 부모님이라고 하고 네. 시장이 참가하는 시장을 이제 그 아이라고 보통 비유를 예, 많이 하는데 아이는 계속 사탕 달라고 떼쓰는 아. 건데 지금 사탕을 계속 줬어요. 네, 네. 근데 아이는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줘. 네, 이러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열받아 버린 거죠. 뿔이 나서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내가 원하는 건 좀 사탕을 뺏은 건 아닌데 뺏은 마치 건 아니에요. 뺏긴 것처럼 네. 아니 반응을 하는 이번에는 3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 왜 2개만 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시장이.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게 그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냥 관심은 이게 말하자면 그동안의 강세장이 좀 끝나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이제 네. 볼지 아니면 그냥 잠시 그냥 숨 고르기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계속 숨고르기라고 보는 게 네. 일단은 이번 조정의 뭐 원인들은 어쨌든 저는 뭐 큰 그림에선 3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올랐다는 거. 근데 3천이 깨지면서 그거는 해소가 됐어요. 어쨌든 네, 한번. 네. 그리고 이제 게임스탑 이슈. 근데 그거는 헤지펀드 리스크 때문인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네, 수급만 네. 해결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약간 금리 뭐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축에 대한 약간의 우려. 왜냐하면 네, 물가가 네. 좀 오르니까 네. 돈 푼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어쨌든 FMC 부모님이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내가 사탕은 계속 2개씩은 주는 건 약속할게. 네. 뺏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유동성은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유동성이 문제는 없고 중국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했지만 다시 이번 주 들어와서 안정감을 찾고 있고 또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증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계시는데 국내 유동성이 뭐 증시 급락에 또 갑자기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은 지금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유동성이 전혀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시적인 좀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는 가장 큰 배경은 저는 펀더멘탈 보거든요. 네. 네. 장기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려면 기업의 실적이나 우리나라 수출이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수출 데이터가 1월 달에 나왔는데 11%가 넘게 네.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올해 전체 기업들의 이익 그 전망치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47%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했어요. 증권가에서. 네. 네. 근데 이번 주에 52%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아, 그럼 오히려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오히려 좋아지는데 증시만 흔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시장은 단기 변동성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큰 그림은 아직은 전혀 뭔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징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네. 좀 당황해하는 거는 예. 아마 이런 식의 하락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네. 이제 들어오신 시기에 따라 다른데, 네. 이런 똑같은 현상이 작년 10월에 있었어요. 아, 작년 그렇죠. 10월에 왜 빠졌냐면은 그때 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10억 원 기준인데 그게 3억으로 낮춰진다고 하니까 이제 놀라셔가지고 네, 이거 그럼 네. 매물이 엄청 나오겠구나. 네, 그래서 네. 많이들 파셨는데 그때 한번 급락했을 때 한번 좀 많은 분들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호된 경험을 한번 하셨고 네. 근데 그때 경험 없는 분들 또 12월이나 1월에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그 들어오자마자 뭘 보셨냐면 삼성전자가 하루에 막 7%씩 올라가고요. 아, 네. 뭐 LG전자가 상한가를 가고 이런 걸 보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네,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구나. 이걸 보시면서 시작하신 분인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너무 그 당시에 1, 2주간 쉽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종목을 이렇게 내가 샀는데 쉽게 수익이 나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빠지면서 그분들은 굉장히 큰 경험을 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상담해본 바는 뭐냐면 내리막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최근 들어오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하락은 당연한 거거든요. 오르고 내리는 게 주가지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주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게 뭐 약간의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지난주의 조정은 좀 약 같은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굉장히 정상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좋은 경험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지금 시장처럼 네. 굉장히 강세였다가 중간에 좀 하락했던 네. 장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진 적이 언제였냐면 네. 그때는 이제 그 2000 제가 4년도로 기억을 해요. 2004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500에서 800까지 그냥 쭉쭉 올라갔어요. 예. 지금처럼 비슷하게 네. 꾸준히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1000을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증시가 800을 갔다가 불과 한 달 만에 600까지 다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게 그 중국의 그때 이제 그 제가 이름은 좀 기억하는데 그때 한번 그 총리 그러니까 중국의 네, 네. 주석 말고 총리가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예고치 아. 않게 이제 중국의 자산 가격이 버블이 생기니까 예. 물가가 튀고 아무도 예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교훈이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그때가 분위기 안 좋았죠. 근데 두세 달 후에 어떻게 됐냐면 다시 80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악재가 나오는데도 그 폭락이 20% 가까이 나왔는데도 결국에 증시의 방향을 꺾진 못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갔냐면 유동성을 재긴 쟀지만 결국 펀더멘탈. 그때 중국 경제 좋았잖아요. 네, 계속 네, 성장. 그렇죠. 그 거기에 밑에 있는 한국도 같이 가는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의 증시도 같이 계속 따라가면서 그 후로 얼마까지 가냐면 2007년도에 2000 갔잖아요. 그 기억들 하실 그렇군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교훈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유동성은 좀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뭐 약간 쥐었다 뺐다 하면. 그래서 이번처럼 뭐 지난주처럼 막 급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자꾸 아까도 뭐 수출 데이터, 예. 기업 이익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잘 나와주면 증시는 펀더멘탈 따라서 계속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4천, 5천도 가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의 사례랑 지금의 사례랑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결국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큰 줄기는 우상향하는 경제 그 사이클 이걸 따라간다고 봤을 때 네. 지금의 그 약간의 뭐 생채기가 난 이런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큰 흐름을 좀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다들 얘기를 네. 했지만 그런 장세에서도 결국 중요한 거는 펀더멘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를 봐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유동성 장세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네. 1, 2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네. 예전에 86년도부터 89년도에 3조 호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국내 주식시장이 거의 한 300포인트에서인가 아마 900포인트인가 1000포인트까지 갔어요. 몇 배를 네. 갔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86년, 87년도는 펀더멘탈로 같이 갔어요. 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88년 올림픽 생기고 89년도에는 그때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에 너무 뭐 이렇게 샴페인이 일찍 터졌다. 예. 근데 유동성 장세로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수출이 꺾이는데도 2년 동안. 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증시가 완전히 반토막 나고 90년대 이후로 완전히 오히려 불황으로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 가는 거는 잠깐 1, 2년 달콤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엔 나의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로 주리분들이 정말 그 피 같은 돈 아껴가지고 지금 돈 벌 그게 없잖아요.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네. 그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오랫동안 이게 자산 증식을 하려면 유동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펀더멘탈이 받쳐주면서 몇 년을 가면 이분들이 저는 돈을 따박따박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지금 들어오신 돈의 힘만 가지고 들어오면 결국 나중에는 늦게 산 사람은 손해거든요.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그렇죠. 그냥 부러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 잠깐 네. 하면요. 이 좀 갑작스러운 이 분위기 전환에 네.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 놀란 마음은 대체 어떻게 진정을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그리고 저도 전문가지만 지난 금요일은 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누구나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주식을 뭐 몇십 년 하신 분이건 아니 증시 폭락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경험 많으시니까 베테랑하고 초보 투자자분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리스크가 생긴 상황에서 이제 한 수 앞을 내다보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실만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좀 멀리 보세요. 이게 진짜 하락이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이걸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솔직히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네. 그 경험 많은 분들은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일시적 조정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포지션을 줄이질 않아요. 뭘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1등부터 10등이라고 치면 제일 마음에 드는 누가 봐도 이건 성장하는 게 보이는 종목이 몇 개 있을 거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린 애들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매력은 없는데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바꿔버려요. 못난이를 팔아요. 약간 잡초 같은 네, 기업을 내가 왜 이런데 물을 주고 있냐 이거예요. 네, 나는 네. 꽃에 물을 줘야 되는데 약간 이런 기분으로 잡초를 다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꽃 같은 기업도 지금 헐값에 거래가 되거든요. 같이 네, 빠져버리니까 장이 폭락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시가 좋을 때는 비싼 기업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좋은 거 알아요. 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약간 못난이 사거든요. 바닥에 있는 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급락장 오면 다 빠지니까 교체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물론 장이 앞으로 폭락하는 게 나는 내가 결정했을 때는 이건 장기 하락장이다. 그럼 다 정리하시겠죠. 네. 근데 일반적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냥 우왕좌왕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지 않고 그냥 오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며칠만 봐요. 아 이거 진짜 이제 3천 깨졌으니까 장. 그리고 주변에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자꾸만 이제 비관론자 얘기만 들어요.